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석 달쯤 낮에 간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병인들도 많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그리고 중증 환자들이 많았는데 딸들이 오는 경우와 아들이 오는 경우가 크게 달랐습니다. 그 환자가 대개는 어머니, 80대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80%는 됐습니다, 아마. 그런데 딸들이 오는 경우에는 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떠먹여주고 이것저것 심부름도 하고 그러는데 대개 엄마들이 그게 이제 살갑게 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왔다가 인사하고 뭐 사다 주고 용돈이나 주고 가는데도 정말 통지서 딸 꽃 본 듯이 왕처럼 우러러보더라고요. 그 세대에 그만큼 아들이 귀했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기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지금까지 박힌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적자 인생, 흑자 인생입니다. 우리가 적자다 흑자다 하면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죠. 딸은 그렇지 않아도 크면서 천대받았는데 50, 60대 가지고도 어머니 이렇게 봉양하는데도 역시 아들에 비해서 천대를 받아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야, 내가 이거 딸한테 빚 졌구나, 마음의 빚을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딸에게 속내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딸도 아들 못지않게 대해준다면은 그게 딸에게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심리적으로 적자를 면해서 흑자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자다 흑자다 하면 경제에 너무 치중하고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부정적인 감정을 쏟았던 거, 아들한테는 싫은 소리 못하면서 아들이 그 누나들에게 덤빌 때 아들 편만 들면서 아들만 오냐 하면서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남녀 차별한 거, 그 다음에 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르치면서 딸은 초등학교다, 잘해야 중학교다, 그 정도 가르치고도 딸이 배워서 뭐하냐, 너는 출가 외인인데 집으로 올 인간도 아니고 밖에 나갈 인간인데 자기가 그런 서러움을 받았으면서 어머니로서 딸에게 그런 대우를 했다면 뒤에라도, 근데 다른 데 가서는 하는데 딸을 보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 돕고 동생 돕고 그러면서 수박 일을 하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할머니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내가 딸한테 잘 하지도 못했는데 딸을 못 가르쳐서 이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그런데도 딸이 이렇게 나한테 잘하고 사이가 잘하고 손자가 잘하는 게 참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머니들끼리는 하는데, 거기서는 고해성사를 하는데 막상 제가 요양병원에서 딸과 이 어머니 모녀 상봉하는 걸 보면은 모자 상봉하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우러러보는 아들, 그다음에 어찌 보면 그냥 함부로 하는 딸, 그 구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밭에서 보면 할머니들이 그 딸에 대해서 이렇게 참 생각도 하고 자기가 그때 이 영감한테 더 고집해가지고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고등학교 가고자 했는데 그 못 가르친 게 참 이 한이 맺힌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많던데 왜 또 요양병원에서 보는 모습은 다를까? 그게 바로 적자냐 흑자냐의 문제인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딸한테도 시원하게 하면 좋으련만 자기 인생이 부정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승패 개념으로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념에 지금 586들 이 소용이 다한 이념, 마르크스 이념이라든가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은 사실은 이거는 승패가 끝났잖아요. 패배한 이념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이념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 이념을 놓으면 자기 인생도 폭삭 주저앉아 버리니까. 마치 사이비 종교 같은 데 가서도 이게 잘못된 길인 것은 알지만 내가 투자한 자본이 얼마나 많은데 내 인생을 매몰 자본이 아니라 아예 매몰 인생인데 내 인생 거기다 매몰했는데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나훈아처럼 노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종교든 이념이든 자녀 양육할 때 그 가치관이든 거기서 적자 흑자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당장이라도 야, 이 이념은 잘못된 거구나, 이 사회주의 이념은 끝난 거구나.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 작가들 중에서도 조정래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끝난 이념 붙들고 그 과거 붙들고 그 이념에 많은 사람들이 심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긍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인도한 측면이 있는 거죠. 긍정적이고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념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잘못된 그 가치관에 인생을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자라면 자녀에게는 나쁜 부모요,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나쁜 지도자라고 하면 이게 무슨 형용이네요. 하여간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런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거 하기가 참 쉽잖아요. 저도 배우자고 싸우고도 이게 미안하다고 먼저 화해 몸짓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내가 그때는 몰라서 나도 아빠 노릇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정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 좀 용서해다오 하고 그를 크게 그 용서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적자 인생이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70되는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맨 마지막 돌아갈 때는 제가 이제 그때 아버지하고 그 1인실에서 둘이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아버지가 몇 시냐 하고, 저는 그때 깜빡 졸고 있었는데 시계에 보니까 2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요. 부자간의 이승에서 나는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몇 시냐? 2시요. 대화가 이렇게 상하관계로 되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대화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80대 후반 그리고 60대 이 초반, 그때는 대개는 그랬죠. 기독교를 수용해서 뭐 시골교회 장로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유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또 가정은 다스렸죠. 그런 차원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못하고 어쩌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가 배웠다고 아버지는 무시하는 거냐?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떤 부모로서도 자격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이 가부장적 권위로 누르려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더욱더, 그리고 젊을 때는 뭔가 세상도 바꾸려고 한지라 이 집안도 바꾸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버지로서는 그것도 용납 못하죠. 그래서 이게 대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참 이렇게 가난한 속에서도 그렇게 육남매나 되는, 그리고 작은아버지들 둘, 고모 뭐 그렇게 9명 안팎을 부양한 셈인데, 교육한 셈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러고 갔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저는 이 부모의 관계에서는 심리적 적자를 많이, 감정적 적자를 많이 본 셈이죠. 이렇게 경제적 측면을 떠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참 부채를 많이 진 측면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적자 인생을 이제 모면하려면, 비가시적 측면에서의 흑자를 내려면 자녀에게서라도 이제 잘해야 되죠. 우리가 부모가 이혼하면 그 이혼 관계가
가까운 친인척으로만 해도 대여섯 집이고, 얽힌 사람이 한 사람만 자살해도 한 20명 안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직간접에. 그런데 하나가 그런데 둘이 갈라서면 양쪽에 20명씩만 해도 40명에게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자녀와 그 위에 부모죠. 이게 이제 3대를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결혼을 잘해서 잘 사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거 역시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결혼하는 거. 요새는 뭐 조론이다, 또는 뭐 결혼 계약이다, 아니면 결혼 그 갱신제다 해가지고 결혼 갱신을 한 20년마다 아니면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 우리가 자격증 갱신하듯이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 결혼의 모습, 결혼 생활의 모습, 그 다음에 결혼이 이렇게 파경을 맞았을 때의 모습, 그때 자기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면은 아무리 어리더라도 어릴 때도 다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뱃속에 들어있을 때도 한 5개월 정도가 넘으면 부부간에 싸우면 그 싸움을 피해서 싸움의 근원지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안한 상태면 편안한 상태이고, 왜냐하면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하고는 일심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그런데 그 관계가 자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감정 흡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이세에게, 그리고 결국은 부모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몇십 명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최악의 부도는 이를테면 가난하면서 어떤 그 못된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잘 못 가르치고, 그리고 그 관계마저 깨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자기만 어떤 그 이속을 챙기는, 자기가 이제 이를테면 잘못해놓고 규칙 사유가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나가서 자기의 이기심만 채울 때, 그때 많은 적자를 낸 셈이죠. 그런데도 죽어도 용서 구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인생에서 흑자를 내야 되겠지만, 이런 심리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흑자,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얘기죠. 그 흑자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 사회, 세상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바뀐다면 그게 흑자인 거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거, 그것이 흑자죠. 경제적인 것은 뭐 간단하죠. 경제적인 것은 그 노인인데, 저도 이제 노인 초입이죠. 58년인데 지금 55년 베이비 부머의 최초 주자들은 65세 넘어서니까 이제 진짜 노인 인구고,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려 16% 안팎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가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분명하죠. 적자는 그 30% 이내에 들면 수입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독 가구로서는 169만 원이고, 부부로서는 270만 원인가 270만 원 넘어서면 270.4네. 270만 원, 4천 원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노령연금,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그걸 지급하지 않죠. 그 나머지에게는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역시, 장인장모 역시 그 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그 어려운 속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국가의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또 이 손자라든가 그다음에 자녀들이 그만한 어떤 대가를 하면은 집안에서 그게 이제 그 혜택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뭐랄까요,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30% 이내, 그리고 이제 군인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립학교 연금이라든가 그런 거 타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그러니까 국가에 역시
이제 저는 기대지 않고, 아무튼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흑자를 내야 되는데, 옛날 양반들은 뭐 그럴 만하지 않았죠. 무리를 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를 보니까 대개 15세에서부터 65세까지가 이게 노동할 수 있는 인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30에서 50대까지가, 근데 이 30에서 50대까지가 인구 구조를 보니까 47% 안팎이더라고요. 이 30년에 들어있는 사람이 30에서 50대, 59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30년 어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전 20대 이전, 그 다음에 60대 이후 이 사람들과 비슷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지금은 50대가 가장 많더라고요. 17%. 이들이 나머지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한 1대1 구조거든요. 그런데 204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쯤 가면은 이 인구가 한 0.8% 안팎 되겠더라고요. 0.8% 내외이면서, 그러니까 8명이 한 1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지금 10명이 10명, 20년 뒤에는 3, 4, 50대가 한 8명, 7, 8명이 10명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보다. 근데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양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까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했지만, 그 밖에 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다, 또 아이들 수당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복지다, 이거는 장사로 말하자면 고정 비용이잖아요. 법적으로 계속 지출해야 되는, 그게 뭐 몇 조가 아니라 10조 이상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흑자 인생을 살려면 아까 되겠지만, 삼성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이겠죠, 법인세의 18%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9조 넘는 돈을. 그렇다면 이런 삼성이나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수금한다면은 부자들이나, 그리고 자녀나 손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세금 내고 이렇게 복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가중되는데 자꾸 받을 생각만 해요. 이렇게 정치하는 친구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몇 억 쓰는 것을 우습게 하는데, 몇 억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빚 갚을 때, 가난할 때는 1년에 몇백 줄이는 것도 힘듭니다. 몇천 갚는 것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빚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빚을 줄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6.3%, 10명이면 6.3명 정도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사람의 다수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안 받는다면 그게 흑자 인생인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국가에게서 자꾸만 받는 것을, 어떻게든 받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안 받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받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그런다고 하죠. 그래야 이게 국가가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고 안 받는 것을 손해보는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편법, 불법, 탈법으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이 공무원연금 같은 것도 이 죽은 다음에 그 사망신고를 안 해가지고 더 타내고 막 그런 수도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나라죠. 아무튼 이게 제밥벌이를 제가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흑자하는 것은 뭐 이게 아주 이제 비근한 것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속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 흑자 인생을 만들려고 했고, 그 자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성공한 다음에 세금 많이 내고, 그 부모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 타는 정도 이상의 그런 데 기여를 하면 흑자 인생인 거죠. 아무튼 적자 인생이 있고 흑자 인생이 있고, 그리고 본전 인생이 있는데,
적어도 본전, 되도록이면 흑자 인생이 되는 게 나라를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적자 인생과 흑자 인생을 얘기해 봤는데, 특히 이 비가시적인 측면, 심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측면에서도 흑자 인생을 향유하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